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백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육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보육원 문을 딱 열면 저 멀리서부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오빠, 언니 하면서 막 뛰어오면서 안기는 그런 모습? 이도저도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주인공이 보육원에서 어렵게 살다가 알고 봤더니 재벌 2세였다, 뭐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영화나 드라마와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육원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아기들이 버려지면은 영화원으로 옮겨집니다. 버려질 때 아기 생일과 출생 날짜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추정해서 날짜 생일을 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주죠. 그렇게 거기서 그 나이 때쯤 대부분 국내나 해외에 입양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걸을 때쯤 되면 드디어 보육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원이 다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행복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중간에 보육원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양부모가 죽었거나 가난하거나 이혼해서 서로 아이를 안 맡겠다고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보육원으로 바로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한 2, 3세 때부터 만 18세까지, 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친구들이 자립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립관은 사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육원에서 규제를 당하면서 집단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규제를 받으면서 자립관으로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자립관에는 자기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장해서 몇 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보육 시스템은 영화원, 보육원, 자립관 이런 형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강남의 모 보육원에서 약 10년 동안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데 가보면 주로 노력봉사 할 것이 많습니다. 뭐 점심 식사를 하거나 뭐 목욕을 시켜드린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단 하루만 해도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자원봉사를 했다는 느낌을 갖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육원에서는 그렇게 노력봉사할 것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바자회나 이벤트가 있을 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1회 아이들의 생일을 모아서 생일 파티 해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몇 주 동안 살면서 일반 가정생활을 체험시켜주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학습지도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학습지도지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공부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얼굴을 보면서 그러다가 소풍도 가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수영장도 같이 하고 나들이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쉽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자원봉사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좀 착해 보이는 자원봉사자 앞에서 온갖 애교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내곤 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괘씸해하고 화를 내면서 다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다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육원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그 아이들과 서로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봉사자 입장으로서, 누구는 봉사를 받는 수혜자 입장으로서 과연 그 아이들한테 좋은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서 올바른 훈육과 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쉽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육이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교감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일회성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육원보다는 성인이 계신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곳을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저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반복되다 보니까 정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 아이들도 한두 번 잘못을 했다고 부모가 내치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원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허락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한다면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아이들의 이름을 빨리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 아이들도 자기 이름을 아는 봉사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룹홈이 아닌 이상 대부분 20-30명에서 7-80 모여 사는 대형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많은 아이들을 골고루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서 골고루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의 아이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더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교감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원 자원봉사 활동은 좀 시간을 가지고 당장 보람을 얻진 못하지만 아이들과 믿음을 주는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